심란한 주말,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만큼이나 전 세계 여러 시민들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시위가 나는 장면들이 포착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전기세 등등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시위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졌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서방 국가에서도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도 전기세 등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력 비용, 전기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차트에 내추럴가스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1년 만에 8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거의 잡코인 차트처럼 포물선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비료 제조 회사들도 문을 다 닫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독일,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이 뭐 다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핵발전소라도 빨리 돌려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번 겨울 대참사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당장 생계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롱둥이 제롱파월의 연설 8분짜리 연설 후에 780억 달러가 공중 분해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780억 달러가 아니라 실상은 미국 증시에서만 무려 1조 2억 5천만 달러가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팔았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단 한 명, 이 단 한 곳의 기관이 이 정도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앙화가 많이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터 시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피터 시프, 아들 레미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굳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의 아들 스펜서 시프 20번째 생일을 축하해버린다. 비록 스펜서 네가 비트코인에 일시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남자가 되어가는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굳이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우겨 넣죠. 해시태그까지 넣어가면서 관심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아들 레미가 이렇게 답을 하기를 아버지의 축하는 감사하지만은 나는 인류를 번영시키고 기술적으로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팬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딱 얼핏 보시면은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을 까는데 아들 레미가 비트코인을 응원하고 있네. 아들 레미 장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둘이 짜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작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벗겨먹는 부자 사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자, 최근에 마스터카드와 함께 암호화폐 실사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자는 니어페이와 함께 손을 잡고 유럽 전역에 가상 비트코인 카드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상 비트코인 카드, 비트코인의 활용 용도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폭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57개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51%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들이 조사를 진행한 주요 거래소들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바이비트까지 정말로 이들이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비트코인 거래량은 그렇게 낮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채택되는 속도를 봐서는 아무래도 포브스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해보게 되고요. 다음으로 캐나다의 억만장자, 비트코인 찬양론자이기도 한 오리어리, 케빈 오리어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뚜렷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힘들기 때문에 25,000달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내에서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 비트코인 ETF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물 ETF, ETP 등이 상장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떤 많은 규제가 나와야 제대로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때 누가 죽겠습니까? 기관들이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규제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말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면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들어가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에서 제가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바로버추얼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을 하곤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거래소에 내다 팔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채굴자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최근 에너지값 상승과 함께 현금화 욕구, 비트코인을 갖다 팔게 되는 그런 욕구가 커질 것 같다라고 그는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 요금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독일만큼은 아니지만은 작년 대비 15%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체 비트코인 채굴에서 차지하는 양이 큰 만큼 미국 내에서 전기세 상승은 채굴자들에게 그만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목덜미를 미국 증시에 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며 숨도 못 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기미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트레이더 SG 분석가, 많은 적중률을 보였었던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결국 19,367달러대까지 떨어진 후에 그 자리부터 23,000달러대까지 반등하면서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훅 꺼지지 않고 19,500달러 선에서 잘 지켜주고 있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텨준다? 그러면은 22,000달러대까지 깜짝 상승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깜찍하게 비트코인이 19,500달러 구간에서 반등해 나가면서 22,800달러 선까지는 한번 올라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언정 어떤 자산이든지 일자로 쭉 떨어지거나 일자로 쭉 오르는 자산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OBB를 보니까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더라. 하방 압력이 약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구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 안타깝게도 하방으로 치고 내려온 비트코인, 그래서 바닥 구간이 19,300달러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한번 구간 반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도 이 비트코인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2만 달러 구간을 최대한 오래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등까지 그래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곤란을 겪고 있으면 알트코인들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S&P 500과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4100포인트 상방에서 마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 4057포인트로 굉장히 후달리는 주봉 마감을 보여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자, 중요한 구간이었었던 1500달러 자리를 내주고만 비트코인. 그 다음 주요 지지선은 1424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하루빨리 1500달러 위로 일단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이 저스틴 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다가 이더리움이 하락 채널을 생성하면서 3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리 기술적인 분석이라지만 300달러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더리움 300달러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비트코인도 10,000달러 아래로 간다는 소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50% 이상 하락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 세계가 지금 개판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떨어질 때까지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살 것 같은데 일단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토로 들고 가게 될 물량 그리고 추매를 할 때 사용하게 될 돈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다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다 같은 경우 바실 하드포크가 9월달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9월달에 이더리움 지분증명으로서의 전환도 있는데 9월달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앞에서 봤었던 비트코인 반등과 동일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 한번 보여줄 것인가 계속해서 신랄하지만은 즐기면서 이 시장을 관람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주말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조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응원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